최시대 기수는 이게 마지막 경주가 아니고 중반 경주였으면 그 다음 경주에 일상에 나오지도 못할 뻔했어요. 얼굴 뜨거워가지고. 한성부입니다. 경주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무관중 경주 때 뛰었던 말들과 2020년 토요일 유관중 경주 때 이번 주 토요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뛰었던 마필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한성부의 핫스팟으로 여러분들께 설명, 해설을 드리기도 했었던 바로 그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닥터 카순이라는 마필이 당시에 1번 달고 있었고 이번에는 10번을 달고 진경기수가 계승을 했죠. 그리고 울트라파워는 지난번에는 3번, 이번에는 8번을 달았었던 상황이었고 예스 퍼펙트는 모준호 기수가 탔었던 마필인데 이번엔 김태현 기수로 안정이 바뀌면서 4번 게이트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10번마 해피피버는 5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 14번마 더세이버, 14번 그대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경주 결과에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지난번에는 해피피버가 우승을 했죠. 그리고 예스 퍼펙트가 2착을 합니다. 더 세이버가 3착을 했었고 이번에는 더 세이버가 우승을 하고 닥터 카슨, 자, 지난번에 1번을 달고서 7위에 그쳤던 닥터 카슨이 이번에는 2위에 성공을 하고 11번 히든스타라는 마필이 3착을 하면서 3복승에서 배당이 연출이 됐던 상황. 지난번 2위를 했었던 예스 퍼펙트는 이번에는 4착에 그쳐야 했던 상황. 경주 결과가 상당히 좀 달라졌죠. 4착을 했던 울트라파워는 꼴찌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특별한 질병이나 어떤 폐출혈 사항도 아니었는데 급격한 어떤 마체의 변동사항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지난번 경주를 먼저 보면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죠. 자, 이번 경주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설을 드렸던 한성부의 핫스팟으로 해설을 드렸던 그 경주였었기 때문에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로 그 경주예요. 자, 당해 경주에는 지금 5번을 달고 있는 해피피버가 10번을 받았습니다. 10번을 받고 우승을 했고 14번 더 세이버는 여전히 외곽 최외곽 14번이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6번 마필, 이번에 4번 달고 있는 예스 퍼펙트가 안쪽에서 선행에 나서고 14번이 6번과 함께 외곽으로 선두권 접전 경합을 펼쳤던 그런 상황에서 막판에 6번이 2위를 하고 14번은 밀리는, 자, 10번 마필이 중반에 무빙을 통해서 빠르게 선두권에 가세를 하죠. 그래서 직선에서 승패가 갈렸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직선 중반만 해도 14번이 크게 지치지 않고 6번과 선두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외곽에서 10번은 취입을 시도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반에 가면서 14번이 지치기 시작을 하고 6번이 막판에 다시 힘을 내면서 10번에게 모두 취입을 허용하나 6번은 2착을 버텼던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경주였죠. 자, 당해 경주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10번의 입상 요인은 최시대 기수가 중반에 외곽으로 무빙을 통해서 타이밍을 잘 잡아냈었고 여기에 선두권 6번과 14번의 접전이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줬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6번과 14번의 선행 싸움에서는 결국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는 6번에게 기회가 왔던 것이고 3번 같은 마필 울트라파워는 직선 중반에 약간의 진로 지장 변동성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던 그런 경주 결과였습니다. 자, 배당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 마필이 역시 인기가 집중이 되고 있죠. 5번 해피피버입니다. 지난번에 당연히 우승을 했으니까 인기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5번을 놓고 지금 보시면은 10번 팔리고 있죠. 14번 팔리고 있습니다. 더 세이버. 지난번에 선행 외곽 싸우다가 실패했으나
여전히 미련이 있으니까 팔릴 수밖에 없고, 당시에 14번을 안쪽 이점으로 지역을 했던 6번도 인기를 모으는데, 이번에는 14번 쪽에 좀 더 기대감이 모여졌던 상황이에요. 여기에 3번나 썬더플라이도 안쪽에서 배당판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고, 자, 닥터 카슨도 지난번에는 1번 달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외곽 10번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고 있죠. 결국은 여러 도전 세력들이 있으나 안쪽에 있는 5번마 해피 피버에게 모든 중심이 걸리는, 배당판에 중심이 걸리는 이런 배당 구조로 예상이 됐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경주 결과라는 것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뛰기 전에 우리가 배당판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셨던 마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마필과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5번 마필입니다. 인기 1위마 해피피버. 완전 늦발하죠. 완전 늦발. 발주기에서 다소의 약간의 고착이 있었습니다. 고착이 있으면서 지금 완전 꼴찌를 뛰고 있어요. 인기 1위마로서 전체 배당판 배팅 금액의 70% 정도가, 과거의 예를 보면은 70% 정도가 이마필의 복식, 쌍식, 복연성, 삼복성, 삼쌍 모두 이마필과 연동된 배당이 형성이 됐던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5번 마필의 이 늦발, 발주 고착, 그리고 후미 전개는 상당히 뼈아프게 팬들에게 결과가 됐던 상황입니다. 7시대 기수는 이게 마지막 경주가 아니고 중반 경주였으면 그 다음 경주에 일상에 나오지도 못할 뻔했어요. 얼굴 뜨고 와가지고. 자, 당해 경주에는 안쪽에 있었던 마필들 중에서 4번, 6번, 10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이 10번이 닥터 카슨입니다. 지난번에 1번 달고 선두권 가세하다가 밀리면서 갇혀가지고 고전했던 이 10번 마필이 이번에는 선행을 노렸고, 자, 14번마 더세이버가 이번엔 선행을 가지 않았어요. 초반에 보시면은, 초반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반에 보시면은 강하게 밀지는 않죠. 일단 안쪽으로 내측으로 기대했어요. 출발하면서 내측으로 기대했던 부분이 있으나 가속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도 있었으나 그게 무리하지 않고 이미 선두권이 형성이 된 상황에서 외곽에서 적절히 안배를 하면서 추격을 하는 모습을 서승훈 기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주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번마 닥터 카시는 외곽에서 빠르게 선행을 모색을 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였죠? 5번이 이번엔 안쪽에 와 있으니까 선두권, 선의까지 가능할 것이고, 4번은 지난번에 게이트 2점을 살렸던 것인데 이번에도 게이트 2점을 살려보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선행력 자체가 뛰어난 마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행에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10번 안쪽으로, 닥터 카슨 안쪽으로 근소한 적전 속에서 추격을 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코너를 돌죠? 코너를 돌고 10번은 4번보다 외곽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반마신 정도 앞서는 상황에서 계속 선행을 모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14번 마필이 이쯤에서 선두권, 선두말 외곽으로 근접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일단 선행을 노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4번을 의식을 했겠죠. 14번이 나왔으면 따라가려고 했겠으나 14번이 나오지 못하니까 10번이 선행을 모색했던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14번은 자연스럽게 안배가 이루어지면서 직선에서 힘을 쓸 수가 있었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선두권 확실하게 4번을 제압하지 못하면서 계속 외곽 선회를 하는 어려움이 따랐던 상황이었죠. 계속 외곽 선회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 페이스 조절에 좀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 이것이 이제 막판에 이런 거리차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만큼의 이제 거리차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번은 어쨌든 다소 불충분했으나 전개를 나름 최선을 다했고, 14번은 선행을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상대적으로 전개 이익을, 반사 이익을 보면서 우승에 성공을 하죠. 정작 가장 인기를 모았던 5번 마필 같은 경우가 발주 고착으로 완전히 전개를 망쳤다는 이런 상황을 맞고 보니까
이 경마라는 것이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경주 결과들을 놓고 봐도 기록을 보면은 1분 27초구입니다. 27초구. 이번에 1분 22초 6이에요. 자, 지난번에 해피피버가 냈던, 무빙을 해서 냈던 기록, 이번에 14번에 중간 선입으로 냈던 기록, 그리고 지난번에 선두권 안쪽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예스 퍼펙트가 냈던 1분 28초, 이번에 10번이 선두권 외곽 전개를 하면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빠르게, 6번보다는 빠르게 결과를 냈던 모습들. 초반 타임이 14초. 초반 타임이 14초. 지난번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스피드와 경주 흐름이었어요. 경주 흐름이었는데 개별 마필들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한 것이죠.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했어요. 자, 뛰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배당판을 볼 때만 해도 5번을 놓고 모든 것이 뚫려 있는 상황이니까 5번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들을 여러분들이 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이 고착으로 완전히 전개를 망치면서 무너지고, 선행을 예상했던 14번 마필은 선행에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10번 마필이 선행을 나서고, 지난번에 안쪽 이점을 살렸던 4번은 10번과의 싸움에서, 지난번 14번과의 싸움에서처럼 선전을 하지 못하고 선행을 잡지를 못하는 가운데 추격만 하다 결국은 무너지고, 10번은 외곽 걸렸으나 결국은 반마신 이상의 선행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직선에서 버티기에 들어가고, 14번은 선행을 못 간 것이 오히려 복이 됐죠. 중간 선입으로 직선에서 여유를 보이면서 우승을 하는 상황으로 17.2배. 될 만한 마필들끼리 들어왔는데 5번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의외로 배당은 상당히 크게 나왔던 이런 결과였습니다. 결국은 지난번 경주의 결과를 가지고 이번 경주에 다시 만난 마필들의 결과를 유출을 하면서 배당판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주 결과는 경주 전개와 돌발적인 상황들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자, 배팅의 관점으로 보면은 10번, 14번이라고 하는 가능권에 있는 마필들끼리 들어오면서도 어느 정도 배당이 나와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번 배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기억을 다듬어 보신다면은, 이 경마가 참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많이 참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려 봤습니다. 자, 어제의 성적이 중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성적보다 중요한 거는 과정이고 요인입니다. 결과 요인,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는 것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이 말들이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승부를 하는 마필도 있고 아닌 마필도 있겠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마필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마필들도 있겠으나 다시 만났을 때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경주마들의 경주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논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숙지하고 학습하지 않는다면 경마는 결국 찍기, 로또, 흔히 얘기하는 도박, 사행심에 의한 도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주 분석의 묘미, 전개추리의 쾌감, 경마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봅니다. 경마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즐거움, 선택의 미학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